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홍선입니다. 오늘은 편파 방송 주도자들을 퇴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어준 등 좌파 인사들의 왜곡, 편파, 허위 방송에 대해 봐주기 심사로 일관한 혐의로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방심위원장과 위원 9명 중 6명이 문정부와 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을 지낸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임기 내내 정권을 편들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는 종편 재승인을 취소하도록 증거를 축적해야 하고 상시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취임 후에도 종편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 하는 의미점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수사가 현재 진행되지만 그동안 이들은 자기 편은 노골적으로 봐주고 상대방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편파 심의를 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방송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노골적인 야권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포기했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방송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돈으로 운영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문정부 때 끊임없는 편파 방송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고 세월호 침몰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검찰의 정경심 씨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라고 했고 서울시장 선거 때는 근거도 없이 페레가모 생태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목격자라고 하는 윤지호를 출연시켜 허위 진술로 후원금 사기극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피살대에 불태워진 것을 북한이 화장한 것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인은 경고, 주의, 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송이었다면 당장 법정 제재를 받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행정지도만 작년 한 해 동안 17차례나 내려졌습니다. 김 씨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서민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비화했지만 방심위는 문제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김어준에 대해 문제없다는 심의 결과가 5차례나 나왔습니다. MBC가 2020년 보도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 원 투자 보도가 재판에서 오보로 결론 났지만 방심위는 아직도 심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KBS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좌파 단체 채널이 80회 넘게 나간 반면 보수단체는 한 차례도 출연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을 한 편파 방송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며 면죄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이 방송은 특정 세력의 대변 방송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정부를 대변하는 국영방송이 아니라 국민을 편가르고 왜곡된 정보를 양산해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는 방송이 되면서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거부감도 더 확산된 것 같다면서 마치 세금처럼 수신료를 전기세에 합산해 내는 방식을 철회해야 하고 KBS 시청을 원하는 사람만 수신료를 내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종문 KBS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본부장은 한동안 조용하다가 평양지구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다시금 NT KBS 바람이 거세게 불고 편파방송 KBS에 아까운 세금을 내기 싫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시청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방송법 개정 서명운동과 수신료 납부 거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례로 공영방송이라는 KBS 간부과 아나운서가 뉴스 원고를 조작하고 수신료 인상 명분으로 평양지구 개설을 논의한 듯 갖가지 논란이 화수분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며 KBS가 좌파 정권 친부 호두를 버리고 국민에게 호두를 맞춰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훈처는 KBS는 월남 민간인 학살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면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지원과 명예 선양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방송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한국군이 현지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주장은 20여 년 전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월남 참전 전후에는 물론 국방부까지 나서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런 주장은 카더라 묻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월남전 참전 한국군 양밀 학살 주장을 굽히지 않던 일부 좌파 인사들은 이런저런 사진자료를 가져와 증거로 들이밀기도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전쟁 당시 남베트남군의 소행이거나 베트콩이 한국군 군복을 훔쳐입고 저지른 만행이나 또는 일본 구구 세력의 사진 설명을 조작한 것들이었습니다. 보훈처는 KBS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방송 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보훈처는 월남전 참전 용사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제기한 KBS 시사멘터리 추적의 2022년 8월 7일자 방송 얼굴들 학살과 기억 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KBS가 지난 8월 방송한 다큐멘터리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학살자로 모르는 현실에서 32만 명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라면 전쟁의 비극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데 분론을 사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 단면을 침소봉대하는 매국적 행위를 한 제작 관련자들을 퇴출시켜 함은 물론 방송위 수사로 그릇된 방송 관련자들 모두 가르쳐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